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CEO의 눈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목받는 상장 기업들의 대표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요. 기업의 성장 동력과 비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CEO의 눈 이런 코너로 이제 명명했는데요. 오늘 초대한 기업은 지난해 말 코스닥 상장하면서 주목을 받는 게임 관련 업체입니다. 근데 게임 관련 업체는 어떤 업체냐? 우리 게임을 할 때 말입니다. 주변 기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헤드셋 쓰고 그다음에 키보드도 현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이밍 기어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회사명은 앱코입니다. 앱코의 오광근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광근 대표님 제가 외람되지만 얼굴을 딱 뵈니까 게임을 굉장히 잘하시게 생기셨습니다. 게임 좀 하십니까? 아주 잘하지는 못하지만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앱코는 이런 회사다. 소개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주식회사 앱코는 20년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2013년에 PC 주변기기를 시작으로 14년부터 게이밍 기어인 게이밍 키보드, 헤드셋 시장에 진입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게이밍 기어 관련 해외 미국 아마존 시장에 진출했고요. 신규 사업인 스마트 스쿨과 생활가전 시장에 진입해서 성공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소형 가전이 사실은 지금 코로나19가 뭐 당연히 끝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작년만 해도 상당히 이게 그 내구재 쪽에 매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구도 잘 팔리고 가전도 잘 팔렸고요. 그런데 이 생활 가전 하면 이제 소형 가전 말씀하시는 건데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생활 가전이라고 하면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진입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게이밍 기어 쪽에 특화된 어떤 디자인 개발 능력이라든지 기구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생활가전 속에 저희가 신규로 진입하면서 그 사업이 거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금 최근에 그 소형가전의 그 시장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서 감성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그 디자인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에 대해서 저희 앱코가 시장 진입하자마자 게이밍 사업에서 성공했던 그 성공 사례를 가지고 소형 가전 시장에서도 저희가 실적을 잘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도 이제 화면에 뭐 게이밍 기어도 나오고 소형 가전도 나오는데요. 제가 뭐 또 외람되지만 그 앱코의 경쟁사를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게 굉장히 혁신적인 것 같아요. 그거 누가 보나 기능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 써봐서. 물론 뭐 기능도 좋겠죠. 근데 뭐 디자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가전 하면 혁신적인 가전 회사가 저는 하나 떠오릅니다. LG전자 아니고요. 다이슨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다이슨은 기술력은 정말 세계 최고고요. 그다음에 디자인까지도 뭐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이 내구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이슨이랑 비교해서 앱코의 소형 가전은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요? 저희 앱코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이제 1인 가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이 저희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합리적인 그 가격으로 어떤 그 소형 가전 시장에 새로운 어떤 영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매출이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 소형 가전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드라이기 같은 거 말이죠. 그런 게 이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요새 이제 실적도 상당히 좋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2020년 실적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직 4분기 공시 안 하셨죠? 맞습니다. 공시 안 하셨지만 2019년 대비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먼저 이유부터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성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수익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희 에코의 매출을 보시면 최근 3개년도를 보면 평균 33.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 상반기의 매출액을 보시면 740억에 영업이익 128억으로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뭐 이러한 실적의 이유가 주요 요인은 게이밍 기어와 뉴라이프 가전 사업 부분에서 크게 수요가 크게 확대된 것이고요. 특히나 게이밍 기어 쪽 시장이 e스포츠가 성장하면서 특히 또 코로나까지 어떤 그 가정에 머물게 된 네네. 어떤 시간적인 요소로 인해서 네네. 집에서 게임을 즐기는 네. 가정에까지 확대되는 시장의 확장성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소형 가전 쪽은 저희가 진출한 지 1년 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네. 독창적인 어떤 디자인력과 합리적인 가격이 잘 그 시장의 소비자들한테 먹혔기 때문에 네네. 그게 매출로 실적으로 다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매년 33%의 성장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상당히 높은 성장성인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움직임은 그렇게 사실은 크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은 투자하기에 알맞은 가치이다. 제 말씀은 업사이드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게이밍 기어 좀 가져오셨어요? 예, 게이밍 기어 장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우리 그 게이밍 기어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그거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봐야 되니까. 네, 그 게이밍 기어라는 게 사실은 조금 어르신들이 보면 예. 모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게이밍 기어가 뭡니까? 게이밍 기어는 이제 뭐 사무용으로 하는 오피스하고 좀 남다르게요. 네. 게임에 대한 어떤 그 수준은 많이 높아졌는데 게임에 대한 장비에 대한 수준이 못 따라가서 네. 게임을 즐기는데 만족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네네. 최근 한 3, 4, 5년 전에 e스포츠 성장으로 인해서 게이밍 기어 장비가 수준이 올라와야 된다라는 그 부분까지 어떤 게임을 즐기는 매니아들이 느꼈었고요. 네네. 그거에 대한 게이밍 기어의 장비의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게임에 대한 어떤 수준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우스 쓰지 않습니까? 예. 그 집에서 이제 컴퓨터 할 때 마우스 씁니다. 근데 마우스는 아마 만드는 회사가 1000회사도 넘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게이밍 기어도 만드는 회사가 저는 잘 모르지만 꽤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게이밍 기어에 대한 진입 장벽이 좀 낮을 것으로 보는데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금 이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은 예를 들어서 또 말씀드리지만 많은 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들지만 자동차 중에서는 포르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과거에 혹시 모르겠지만 뭐 T코도 있고요. 그랜저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사에서 만드는 게이밍 기어는 언뜻 보기에는 진입 장벽이 좀 낮을 것 같은데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에코에서 저희 에코가 게이밍 기어 쪽에 지금 국내선 시장 점유율 1위,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저희 그 강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키보드로 보면 이미 그 우리 국내 PC방이 상당히 많습니다. PC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게이밍 키보드들이 완전 방수가 되지 않아서 어떤 물질이 들어가고 하면 오염에 따라서 제품이 많이 고장나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국내 최초로 완전 방수라는 키보드를 처음에 게이밍 키보드를 선보이게 됐고요. 그게 우리 국내 PC방에 한 90% 이상을 점유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앱코의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앱코의 게이밍 기어, 특히나 키보드 쪽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PC방에 시장 점유율이 90%다. 90% 정도가 저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요소로 인해서 뭐 10대, 20대, 30대 게임층들이 많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게 됐고요. 그 사용 자체가 최근에는 이제 가정으로 확대되면서 어떤 그 게이밍 어떤 확대 시장 저희 매출이 가파르게 많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 사실 브랜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브랜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브랜드의 가치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가방, 핸드백을 만드는 그 제조업체는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사람들이 샤넬을 사고
왜 좋은 명품을 사겠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일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의 로지텍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키보드하고 마우스 만드는 회사. 로지텍이라는 회사도 게이밍 기업 만듭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제가 언뜻 들어보니까 아마존에서, 미국의 아마존에서 로지텍의 매출을 뛰어넘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거 자세히 좀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좀 정정 좀 해주시고요. 어떻습니까? 예, 그건 저 잘못된 정보고요. 네네. 저 로지텍은 저희가 향후의 미래에 경쟁하는 그런 초대형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연간 뭐 3조 이상의 매출액을 글로벌 시장에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 커세어 게이밍이라는 기업이 또 작년 9월에 상장하면서 높은 어떤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도 이제 국내의 어떤 그 시장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글로벌 그 시장에 도전을 했는데요. 그게 최초로 미국 아마존 시장에 도전을 한 겁니다. 그들하고 경쟁을 하려고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마존에서 1등했다는 사실은 맞습니까? 이제 우리의 마케팅 어떤 경험들이 있어서 마우스 쪽에 어떤 그 짧은 기간적인 순위에서 1위에서 7위를 달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급하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등은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아마존에서. 예,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2021년에는 이런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조금 집중 포커스를 해서 실적을 2020년보다 얼마만큼 더 달성할 수 있고 향후의 비전은 어떻다?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에코가 게이밍 기어 쪽에 완벽하게 국내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글로벌 시장에 도전을 했는데요. 아마 게이밍 쪽에서 미국 아마존 시장에서 가파른 어떤 성과를 숫자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로 와서는 소형 가전 시장에 저희가 1년 반 정도 됐는데 기간적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그 소형 가전 시장에 대한 시장 확장성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 스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2021년까지 이제 시범 사업을 종료하고 본 사업으로 2021년부터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고 정부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 충전함인 패드뱅크가 아마 디지털 교과서 쪽에 많이 납품이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고 그래서 뭐 한 4, 5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확장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CEO에는 게이밍 기어의 선두주자,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90%를 잡고 있는 앱코의 오광근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